大家好，我是韩国언니慧敏.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셀라피 피부과 원장 박준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클렌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셀라피에 찾아왔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咱们卸妆洁面的时候最重要的是什么?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한 이후에 화장을 지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화장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울까. 그래서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세안제를 많이 선택하시고 이중 세안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는 피부에 독이 됩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표피,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 사이사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포 간에 지질,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그 진피랑 표피 사이. 진피랑 표피 사이에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 표피와 각질 사이사이에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막이 있습니다. 근데 두꺼운 화장품을 강력한 세정제로 지워주다 보면은 이 지질막까지 탈락되게 되어 있죠. 천연 보습제, 정상적인 세포간 지질을 제거하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피부 장벽에 깨지는 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뽀득뽀득하게 만드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세안제를 선택을 하는 게 좀 피부에 이로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을 가볍게, 화장품을 다이어트해야 돼요. 연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워터 로션 같은 세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피부와 같은 산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보호에 좋고 피부 재생 능력에 좋기 때문에 알칼리성은 정상적인 지질까지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딱딱한 비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누는 대부분은 알칼리성이에요. 쉽게 풀어주는 비누 있어요. 이건 대부분 중성에서 약산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얼핏 듣기로 건성은 약산성이 좋고 또 뭐 지성은 알칼리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성도 그러면 그냥 약산성을 사용하는 게 건성, 지성으로 단순히 나눠가지고 세안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피부 타입이 16가지로 나누는데 건성이냐 지성이냐 민감하냐 튼튼하냐 거기다가 색소가 있냐 없냐 주름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에서 16가지로 나누는데 지성이 알칼리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 자체를 녹여주기 위해서 센서티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획일화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일리에 좀 센서티브한 피부는 천연 보습 인자를 남겨주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약산성으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다들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여드름 피부나 좀 이렇게 기름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클렌저를 골라서 해야 되나요? 트러블이 나면은 붉은 자국, 여드름 흉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일리한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시는 거죠. 단순히 약산성, 순한 거 써야지 해가지고 지우다 보면 그게 남아있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모공이 막힘으로써 저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안에 고여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지우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 성분이 있는 시카 성분이 들어있거나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클렌징 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정력은 좋으면서 시카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클렌저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세안을 하고 피부가 당기거나 붉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김을 느끼나요가 아니라 당김을 느끼면 내가 민감해졌다는 얘기예요. 붉어지는 증상, 당김을 느끼는 증상을 이제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뭘까요? 화장을 두껍게 하고 열심히 지워서 피부 장벽이 상한 거예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좀 파악해 봐야 돼요. 완화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여쭤보려고.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하면 되는데 유전적인 거는 힘들죠. 초음파 관리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음으로써 질병이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항생제, 처방 약이나 바르는 약 이런 걸로 치료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치료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죠. 너무 단 거를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 뭐 햄버거, 감자튀김, 라면, 빵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잠은 뭐 10시에서 12시 안에 잠들어서 새벽 2시, 3시까지는 푹 잠을 자야 몸에서 많은 독소가 간 등을 통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 해소가 될 거고 질병이 심하면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세안제로 세수를 했단 말이죠. 보습제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딘가가 따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이렇게 수분에 젖어 있을 때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발랐을 때 따가우면 일단은 한 10분, 15분, 길게는 한 30분까지 건조한 다음에 로션을 발라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은 보습을 해주는 시간을 5분씩 당기는 거예요. 순한
클렌징을 사용하는 거죠. 시카 성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병풀, 네, 호랑이 네. 풀, 피부 재생을 네. 도와주는 재생크림 또는 EGF나 이런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는 뭐 보습제, 재생크림, 로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자극을 덜 주는 게 주는. 생활요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좀 고쳐야 되고 병풀 추출물 같은 이런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요즘에 폼클렌저들 보면은 뭐 미백 기능이 있다, 보습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성 폼클렌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기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되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효과가 있는지 클렌징의 목표는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그 성분을 적극적으로 흡수해가지고 하얘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다면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미나 잡티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진단 후에 레이저 폼을 치료를 통해서 하는 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보습 기능이 있냐? 네. 세안 후에 이 보습 성분을 남겨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화장을 적게 하고 적당히 지우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화장 적당히 하고 메이크업도 이제 순하게 예. 적당히 잘 지우고 이제 생활 습관 예. 개선하고 맞습니다. 보습을 잘 잘하자. 해주는 게 이상적인 이상적인 클렌징 루틴인 네. 거네요. 다이어트, 네. 음식 다이어트, 화장품 다이어트.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클렌징에 대해서는 여자님과 이렇게 배워봤고요. 大家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可以在评论告诉我，我以后再找机会问一下老师。那我们下次视频再见。